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번 주는 특히나 더 핫했어요. 또 네네. 카카오페이라는 대어도 신규 상장을 하고, 그래서 일정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상장을 했고 또 청약을 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. 네,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장 일정은 월요일에 2차전지 쪽이죠. 엔캠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. 그리고 엊그저께 수요일이었어요. 카카오페이하고 피코그램 두 종목이 동시에 신고식을 치렀습니다. 청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청약은 지금 5종목이 보이실 거예요. 그런데 원래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기를 SM 상선까지 총 6종목이었었죠. 그런데 SM 상선이 청약을 철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정상으로는 5종목만 보이실 테고요. 월화가 비트나인하고 디어유, ITIG 있고요. 화수는 지오 엘리먼트,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총 4종목이 있어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.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NH 올원 리츠 이 종목은 특이하게 수목금 3일에 걸쳐서 공모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은 청약 쪽부터 볼게요. 지난주에 디어유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. 네네네. 결과 좀 어떻게 나왔나요? 잘 나왔죠? 네. 자, 우리 디오유 같은 경우는 뭐 SM 엔터테인먼트 이 자회사 뭐 여기만 하더라도 일단 좀 매력적인데 요새 좀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. 뭐 그것 관련된 플랫폼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세게 좀 들어왔습니다. 이 보시면 일단 우리 그 균등 배정하게 되면 한 0.66 이렇게 되고 비례는 일단 한 4천만 원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 한 주 받기 위해서. 자, 일단 디어유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청약 경쟁률 보면은 1,598대 1. 증거금도 거의 17조 들어왔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41만 2,500주가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 20만 명 정도가 어찌 보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. 네, 그만큼 상당히 관심이 높았다라는 증거일 테죠. 균등 배정 같은 경우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, 그리고 한 주당 한 4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니까 사실 1억을 거셔도 한 2주, 많으면 3주 정도 운에 따라서 3주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물량 확보하기엔 쉽지 않은 종목이기는 했습니다. 디어유. 그러면은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상장 일정 있으니까 그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고요. 이번 주 상장 종목군들 또 먼저 보겠습니다. 이번 주는 상장 쪽으로도 핫한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? 엔캠도 자금 되면 들어가 보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. 네,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죽일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가요. 그러면서 뭐 엔캠 같은 경우도 첫날 나름대로 따블은 갖고 그 뭐 상한가까지 갈 뻔하다가 밀려버리고 그래도 이후 좀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타납니다. 일단 첫날 따블은 아니었어요. 따블이었다면 84,000원이어야 되는데 시작을 81,600원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상한가 들어가려면 109,200원인데 그래도 99,300원까지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이 종목을 청약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따블 이상의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. 지금 우리 이런 종목들 그냥 첫날만 매매하자. 그 이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. 그래도 엔캠은 최근에 이 LNF를 비롯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좀 치고 가니까 상장 이후 좀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가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결국 제 입장에서는 공모주는 첫날만 매매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좀 또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? 결국 첫날의 저점을 깨면 안 돼요. 첫날에 저점을 깨면 안 되고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한번 맛만 보는 거예요. 이게 첫날의 흐름에 의해서 둘째 날 음봉 나오지만 거래가 주나 안 주나 거래가 줄면서 음봉 나와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날 들어갈 때는 결국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. 한 81,500원 이 자리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. 대신 반드시 이날 첫날의 저점 깨면은 무조건 손절 치자. 그것만이 그래야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데 결국 그 다음 종목 우리 카카오페이까지 한번 볼까요? 그러면 네, 바로 이어서 볼까요? 네, 우리 카카오페이 보면 이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더블 나왔어요. 더블 나오고 일단 상한가는 못 가고 2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 둘째 날은 그냥 우리가 좀
관망하자 그랬습니다. 근데 얘가 첫날을 어떻게 됐어요? 깨고 내려가.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내가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면 얘 오늘 시초가 깨면은 안 돼요. 깨면은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첫날 물량을 저점을 깨버리면 거의 모든 수급들이 거기서 버리거든요. 예, 그러면은 이 둘째 날 이 흐름이 결국은 얘는 좀 죽었어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가 일단 개파랗게 해놓고 양봉 나오지만 이 개파랗게 해놓고 양봉 나오는데 얘가 시가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결국 16만 6천 원 깨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는 오늘 저점 손절가자 갖고 계신 분은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엔캠과 카카오페이 이 시간에 좀 유망한 IPO 종목으로 다 콕콕 집어서 드렸는데요. 고모 청약 들어가신 분들은 모두 다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. 물론 따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근접한 정도의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수익을 안겨준 그런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군들이 상장을 하는지 좀 전에 청약한 종목이 이제 또 한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죠.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. 지니너스 있고요. 수요일에는 비트나인 디어유 동시 상장입니다. 목요일에도 두 종목 있습니다. 지오 엘리먼트하고 ITI즈 이렇게 총 5종목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청약도 있습니다. 청약 4종목이나 있는데요. 월화가 트윈, 그리고 화수, 바이옵트로 있고요. 목금은 RBW하고 마인즈랩 이렇게 총 4종목이 있습니다. 상장부터 볼게요. 디어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. 이 종목이 오랜만에 따상을 기록하는 IPO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상당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? 네,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좀 혼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종목들 갖고서 우리 수익 내기 어렵죠. 근데 이 카카오페이도 보통 한 2주는 받았을 거예요. 그러면 하루에 그냥 20만 원 정도는 이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디어유, 뭐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단 더블은 나옵니다. 그러면 상한가 갈 거냐 그랬을 때 상한가 어찌 보면 엔캠처럼 그냥 근접했다가 윗꼬리 달고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 우리 첫날 좀 매매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 분위기에 부합해요. 엔터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디어유도 첫날 뭐 유통 물량이 한 25%, 한 500만 주인데 이런 종목도 하루 500만 주 쉽게 소화합니다. 그러면 첫날 거래량 보면서 또 우리가 분위기를 잡아야겠지만 여튼 시초가를 깨면은 좀 조심하자. 아니 일단 시작할 땐 깨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갭 답을 만들어. 네. 그냥 흔들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그 내려가는 거 거기서는 겁먹을 필요는 없다. 오히려 시초가 내려갔다가 시초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고기로 단타하실 분은 매수하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답을 만들어 놓고 그냥 치고 올라가. 그래 놓고 떨어지는 건 그건 조심해야 돼요. 그냥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보통 1, 2분 안에 오른 척 하다가 살짝 내려와요. 그래 놓고 또 한 1, 2분 버벅대다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가는 거니까 막 치고 올라갈 땐 오히려 아니고 올라간 척 하다가 떨어졌을 때 거기서는 겁먹지 말자.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너무 이 따상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좀 시초가 보면서 어느 정도 수익 났다 싶으면 빠져나오는 게 현명한 전략으로 보시는 그렇죠. 거예요. 우리가 주식하면서 더블 내기 얼마나 힘들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상한가 한 번 맞으려면 어렵습니다. 다도 올 한 해 동안 상한가 한 5종목 먹은 것 같아요.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? 쉽지는 않은 건데. 네. 여튼 이 상한가가 쉽지 네.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꼭 상한가 해야지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. 버리고. 그거 집착하다 보면 예. 오히려 막 20%, 25% 먹을 거 괜히 10% 아니면 본전에 팔고 아니면 마이너스에 팔 수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디어유는 공모가가 지금 26,000원으로 형성됐습니다. 100% 오른 가격이라면 52,000원의 시가 기준가가 형성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시가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혹시라도 더블의 상한가가 가능하다면 이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 가격은
600원이라는 점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디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네 종목이 다 청약을 진행하는데 너무 생소해서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는 청약할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좀 하나하나 좀 볼게요. 먼저 이제 네. 트윈이라는 종목, 이게 머시비전 솔루션, 딥러닝 AI 검사 설비 전문 기업 합니다. 자, 이 AI 인공지능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. 네. 자, 바이옵트로 요도 이제 뭐 전기 검사기 반도체 부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마인드랩 세계 최초 AI 인가를 개발한 AI를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요새 뭐 AI로 사람이 광고하고 막 이러는 것 있죠. 결국 그러한 것 하는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RBW 영상 컨텐츠 제작 기업입니다. 그럼 이건 뭐 엔터 쪽이니까 할만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는 않아요. 자, 그러면 이 AI 지금 이런 화두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지난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AI ICT,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 좀 테마가 형성되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애들 그러면 왜 안 하느냐? 지금 어찌 보면 이 공모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? 이들 종목을 좀 내려놓고 이런 애들이 쭉쭉쭉쭉 빠진 다음에 내년 보니까 뭐 인공지능, 뭐 ICT 막 이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좀 붐이 일어나. 그럼 얘네들 실적과 무관하게 좀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관심 종목에만 놓고 이번 공모에는 좀 참여하지 않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맞아요. 무조건 다 필요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좋은 종목만 이 시간에 콕콕 선별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좀 다음 주는 지켜볼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